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노조의 그 어떤 협박도 삼성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카메라 앞에 서서 전 세계를 향해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4만 명의 노조원이 평택 공장을 멈춰 세우고 45조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숫자를 들이밀며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이재용 회장은 타협 대신 전격적인 무인 공장 카드를 꺼내 든 것이죠. 자동화는 불가능하다며 비웃던 노조 지도부의 확신이 단 24시간 만에 처참한 절망으로 바뀌고, 사람이 없어도 100% 가동률을 찍어내는 베트남 비밀라인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전 세계 외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탐욕의 눈먼 자들이 쳐놓은 덫을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찢어버린 삼성의 이 소름 돋는 반전 드라마. 대한민국 반도체의 운명을 바꾼 그 위대한 결단의 하루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파트장 박성태입니다. 이 거대한 은색 성벽 안에서 25년 동안 오직 반도체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인 것이죠. 제 왼손 검지 끝마디에는 희끗한 흉터가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13년 전 라인 점검 중에 장갑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며 손가락 끝이 잘려나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저는 끝내 손을 떼지 못한 겁니다. 제가 손을 떼는 순간 그날 생산하던 수천억 원어치의 반도체 물량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저 같은 기술자들이 가진 고집이자 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6년 4월의 어느 새벽,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서글프고도 분노 치미는 광경을 목격하고 마는 겁니다. 평택 공장 정문 앞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죠. 붉은 조끼, 붉은 머리띠,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 털럭이는 붉은 깃발대. 새벽 공기를 찢는 거대한 스피커 소리가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뒤흔들고 있는데 그 소음 속에 담긴 내용은 더욱 기가 막힌 겁니다. 성과급 45조 원 지급하라. 1인당 6억 원 쟁취하자. 4만 명의 노조원이 평택 공장 라인을 멈춰 세우고 내뱉은 요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한국의 1년 국방 예산이 60조 원인데 한 회사의 직원들이 성과급으로만 45조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노동운동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을 인질로 잡은 강도질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저는 그 인파 사이를 뚫고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누군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채는 것이죠. 3년 전 제가 직접 뽑고 기술을 가르쳤던 후배 녀석인 겁니다. 선배, 오늘 정말 들어갈 거예요? 눈치 좀 봐요. 우리 다 같이 멈춰야 회사가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의 눈에는 탐욕과 선동이 뒤섞인 광기가 서려 있는 겁니다. 저는 대답 대신 녀석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 걷는 것이죠. 그 뒤로 배신자라는 야유가 쏟아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공장 입구는 평소와 달리 기괴할 정도로 조용하기만 한 것이죠. 평소 30명이 북적이며 교대 근무를 준비하던 탈의실에는 겨우 7명뿐인 겁니다. 아무도 말을 섞지 않고 서로의 눈을 피하며 묵묵히 방진복을 입는 것이죠. 방진복 지퍼를 올리는데 벽에 매직으로 휘갈겨 쓴 글자가 제 눈을 찌르는 겁니다. 화업 불참자 명단 작성 중. 대가를 치를 것이다. 어제는 없던 협박 문구가 새벽 사이에 누군가 침입해 써놓은 것이죠. 불시체가 거칠고 급박한 게 동료를 향한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고 코웃음을 치며 클린룸 안으로 발을 들이는 것이죠.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특유의 화학약품 냄새와 묵은 공기향이 제 코끝을 스치는 겁니다. 25년 동안 제 집 냄새보다 더 익숙해진 이 향기가 나야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제 눈앞에 펼쳐진 수치는 참담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메인 모니터에 찍힌 가동률 숫자 41%. 평소 95% 밑으로만 떨어져도 비상이 걸려 전 직원이 밤을 새우던 이 신성한 라인이 노조의 파업 때문에 반쯤 죽어있는 시체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왼손의 흉터를 만져보는 겁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상처가 쑤셔오는 것이죠. 오전 8시 긴급 대응반 회의실에 들어서니 김재흥 부장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겁니다. 화이트보드에는 노조위원장이 외쳤던 숫자 18조가 적혀 있는 것이죠. 18위만 공장을 세우면 삼성이 18조 원의 손해를 입고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노조의 계산인 겁니다. 김 부장이 낮게 읊조리는 겁니다. 성태야, 이게 노동운동이냐? 명절도 없이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읽어놓은 회사를 마이크 하나 잡은 놈들이 18조를 뜯어내려고 망가뜨리고 있어. 이게 정녕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창밖에서는 위원장의 선동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잔상 위에서 양복을 빼입고 주먹을 흔드는 위원장의 모습과 그 아래 아스팔트 위에 앉아 하루 30만 원의 파업일 당을 받기 위해 모여든 조합원들의 모습이 교차하는 것이죠.
그 시각 제 노트북 메일함에는 납기 지연 시 위약금 청구 통보라는 거래처들의 서슬퍼런 경고장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거대 고객사들이 이미 삼성 대신 대만의 TSMC로 발주를 옮길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에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이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사내 메신저 알림음이 울리는 겁니다. 발신인은 5년 전 갑자기 자취를 감췄던 후배 이동현인 것이죠. 평택 라인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던 그 친구가 5년 만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형, 오늘 밤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어디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등줄기에 묘한 전율이 흐르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노조의 비웃음 속에서도 그토록 침묵을 지켰던 이유, 그리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삼성이 비밀리에 준비해온 반격의 서막이 이제야 열리려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창밖에 붉은 깃발들을 내려다보며 결연히 다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탐욕이 이 거대한 반도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믿었다면 아주 큰 착각을 한 것이라고 말이죠. 첨택 공장의 가동률이 41%에서 38%로 그리고 마침내 35%라는 숫자를 찍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기분인 겁니다. 반도체 라인이라는 건 한 번 멈추면 다시 살려내기 위해 수조 원의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이 들어가는 그야말로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노조 지도부는 이 숫자를 보며 촉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재용이 무릎을 꿇을 거다. 45조가 눈앞에 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그 오만한 목소리에 저는 주먹을 꽉 쥐는 겁니다. 하지만 공장 밖의 현실은 지옥 그 자체인 것이죠.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는 겁니다. 25년 동안 평택에 부품을 대온 작은 협력사 성진정밀의 박종철 사장님인 것이죠.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건 갈라진 목소리의 비명인 겁니다. 성태야, 우리 직원들 다음 달 월급을 못 줄 것 같아. 너희 라인이 안 돌아가니까 우리 부품도 재고만 쌓여가고 은행에선 이자 달라고 난리다. 우리 직원 30명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 절규 섞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노조는 1인당 6억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정작 그들과 함께 땀 흘려온 협력사 직원들은 한 달 200만 원의 월급조차 받지 못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이 비정한 현실. 이게 정녕 그들이 말하는 노동운동이란 말입니까? 저는 정문 앞 반상 위에서 양복을 빼입고 넥타이까지 맨 채 마이크를 흔드는 위원장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들 때문에 죽어가는 수만 명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회의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인 것이죠. 김재은 부장은 화이트보드에 납기 지연 배상금 28조라는 숫자를 적어 넣으며 입술을 깨무는 겁니다. 전 세계 고객사들이 이미 삼성의 대체제를 찾아 대만으로, 미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도착하는 것이죠. 그때인 겁니다.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이죠.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후배 이동현에게서 온 영상통화인 겁니다. 저는 긴급히 사무실 구석으로 가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이죠. 화면이 켜지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거대한 통합 관제실,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수백 개의 모니터, 그리고 그 모니터 안에서 쉼없이 돌아가는 반도체 라인대.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그 넓은 공장 안에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직 정교한 로봇팔들만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며 반도체를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형, 놀라지 마세요. 여기가 바로 삼성의 미래, 베트남 타이 의무엔 제2공장입니다. 이동현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한 겁니다. 5년 전 평택에서 가장 손이 빠르고 머리가 좋았던 그가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가 이제야 밝혀지는 것이죠. 이재용 회장은 이미 5년 전부터 노조의 협박이나 그 어떤 외부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인력 의존도 제로의 공장을 비밀리에 준비해왔던 겁니다. 자동화율 91%, 불량률 0.003%. 사람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완벽한 시스템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형, 노조는 지금 자기들이 평택을 멈추면 삼성이 망할 줄 알죠? 아닙니다. 회장님은 이미 버튼 하나로 전 세계 물량을 조절할 준비를 끝내셨어요. 평택이 멈춘 18일, 그건 삼성이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노조의 가치가 사라지는 시간일 뿐입니다. 도면이 카메라를 돌려 보여준 관제실 한쪽 벽면에는 가동률 100%라는 선명한 숫자가 찍혀 있는 겁니다. 평택이 35%로 죽어갈 때 지구 반대편 베트남에서는 삼성이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압도적인 광경을 보며 전율하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으로 무장한 자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자의 인내였던 것이죠. 전화가 끊기고 저는 다시 정문 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위원장은 여전히 삼성이 무릎을 꿇고 있다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래 붉은 조끼를 입은 4만 명의 사람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든 붉은 깃발이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자들의 조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박종철 사장님의 갈라진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우리 직원들 살려야 한다.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삼성이 준비한 이 24시간의 기적이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 기생하는 탐욕의 독버섯들을 한꺼번에 도려내는 위대한 수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다시 방진복 지퍼를 끝까지 올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회사가 보여줄 이 압도적인 반전을 현장에서 묵묵히 지켜내며 진짜 노동자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죠. 밤 11시 평택 공장의 어둠 속에서 저는 사무실 창밖을 봅니다. 단상 위에서는 여전히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뜨면 저 요란한 소음들은 단 한마디의 선언 앞에 가랑잎처럼 흩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삼성의 반격은 이제 시작인 겁니다. 평택의 새벽은 여전히 붉은 함성으로 가득하지만 제 휴대폰 화면 속 베트남의 새벽은 고요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동현이 보여주는 관제실 모니터에는 평택이 18일 동안 멈춰서서 잃어버린 그 거대한 물량들이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매끄럽게 생산되고 있는 것이죠. 형, 이제 시작이에요. 동현의 짧은 메시지와 함께 전 세계 주요 언론사의 속보 알림이 제 휴대폰에 마구 흔들어대는 겁니다. 오전 10시 삼성전자 본사로부터 전 직원에게 전송된 짧은 영상 하나가 평택 공장 전체를 정적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죠. 화면 속에는 이재용 회장이 베트남 타이응우엔 공장의 거대한 가동 버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수많은 외신 기자들 앞에서 회장은 단 한마디의 망설임도 없이 빨간 버튼을 누르는 것이죠. 그 순간 평택의 40%에 달하는 거대한 라인들이 일제히 깨어나며 로봇팔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회장님, 평택 라인이 멈춰 있는 동안 이 공장이 가동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재용 회장은 카메라를 똑바로 음시하며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서슬퍼런 단호함으로 입을 여는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평택이 멈추면 베트남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은 그 어떤 불법적인 협박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객사들은 단 한 개의 반도체도 늦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선언이 마이크를 타고 전 세계로 울려 퍼지는 순간 평택 정문 앞 단상 위에서 기고만장하던 노조위원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걸 저는 똑똑히 목격하는 겁니다. 18조 원의 손해를 입히면 삼성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던 그들의 오만한 계산기가 단 24시간 만에 박살이 나버린 것이죠. 평택은 평택의 일을 할 것이고 베트남은 베트남의 일을 할 것입니다. 회장의 마지막 한마디는 노조의 협박이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연기처럼 사라졌음을 알리는 종결 어미였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죠. 회사 내부망에 사진 한 장이 올라오며 평택 공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파란 바다와 야자수, 그리고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 잔을 들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 바로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겁니다. 사진 옆에 적힌 문구는 더욱 가관인 것이죠. 영혼 충전 중. 우리 싸움은 계속됩니다. 조합원 4만 명이 뙤약볕 아래 아스팔트 위에서 18조 원을 외치며 고생하고 있을 때 투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지도부는 태국 파타야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휴양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최수모 역시 이틀째 행방불명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역시 비밀리에 출국하여 태국에 머물고 있었다는 입국 기록이 실시간으로 폭로되는 것이죠. 우리가 호구였어. 우리는 여기서 굶어가며 싸우는데 지들은 태국 가서 술을 마셔? 단상 아래 앉아있던 조합원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붉은 조끼를 벗어던지는 소리가 들리고 단체 채팅방에는 노조 탈퇴 신청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것이죠. 이탈하겠습니다. 저도 이탈합니다. 하루 만에 12,000명의 조합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18일 동안 쌓아올린 노조의 성덕이 외부의 공격이 아닌 지도부의 추악한 배신으로 인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재용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곧바로 회장실 병위에 파격적인 공지가 떴죠. 파업 기간 동안 현장을 지킨 직원들에게 월 기본급 200%의 특별 보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향후 도입될 최첨단 자동화 라인에 우선 배치권을 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파업 주동자들에게는 18조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개인자산 가압류라는 서슬퍼런 칼날이 겨눠지는 것이죠. 저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텅 비어버린 단상 위에는 주인의 잃은 마이크만이 덩그러니 놓여있고 그 많던 붉은 깃발들은 먼지 속에 뒹굴고 있는 겁니다. 단 24시간 만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신뢰는 사상 최고치를 경당했고 삼성의 시가총액은 80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화기가 다시 울립니다. 성진정밀 박종철 사장님입니다. 이번엔 울음 섞인 환호성입니다. 선태야, 회장님이 베트남 라인 물량 우리한테 주기로 하셨어.
우리 직원 30명, 아니 이제 50명으로 늘려야 한다. 우리가 살아서 성태야.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갉아먹지만 현장을 지키는 성실함은 결국 세상을 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재용 회장의 결단이 증명해낸 것이죠. 이제 평택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붉은 조끼 대신 다시 하얀 방진복의 물결이 공장을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예전과는 다를 겁니다. 25년의 역사를 지켜온 평택은 이제 더 높은 차원의 기술로 무장할 것이고 낡은 방식의 협박은 다시는 이 성벽을 넘지 못할 테니까요. 인천국제공항 입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인 겁니다. 태국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휴양을 즐기다 뒤늦게 입국한 노조위원장 최승호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 서는 것이죠.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비겁한 눈빛까지 숨길 수는 없는 겁니다. 4만 명의 조합원을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시키고 자신들은 파타의 해변을 거닐던 그 추악한 위선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순간인 것이죠. 위원장님, 18조 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위원장은 입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두 손으로 쥐고 주먹을 흔들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자기 한 명을 둘러싼 마이크들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회사는 자비가 없는 겁니다.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위원장 개인의 통장과 자산에 가압류로 박히는 순간 그의 인생은 사실상 종말을 고하는 것이죠. 노조를 앞세워 회사를 협박하던 자들의 최후는 이토록 처참한 겁니다. 반면 우리 평택 공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재용 회장이 약속한 특별 보상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파업 기간 동안 묵묵히 라인을 지켰던 저와 김재훈 부장, 그리고 현장의 진짜 동료들에게 월 기본급 200%의 보상금이 입금되는 것이죠. 돈보다 더 큰 건 자부심인 겁니다. 자동화 라인이 전면 도입되면서 현장을 지킨 우리 기술자들이 그 첨단 장비의 주인이 되어 핵심 공정을 책임지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도 새벽 4시 50분에 정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붉은 깃발과 스피커 소음이 사라진 정문 앞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정갈한 것이죠. 단상이 철거된 자리에는 푸른 화단이 새로 들어와 있고 출근하는 동료들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도는 겁니다. 협력사 성진정밀의 박종철 사장님도 이제는 웃으며 전화를 하시는 것이죠. 성태야, 우리 직원 30명이 이제 50명이 됐다. 대한민국 삼성이 우리를 살렸어. 방진복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클린룸에 들어서니 로봇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무인 라인과 그 곁에 지키는 노련한 기술자들의 모습이 조화롭게 펼쳐지는 겁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마지막 10%의 정밀함을 사람이 채우고 회사는 그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상생의 현장. 25년 동안 제가 믿어온 대한민국 반도체의 가치가 이재용 회장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죠. 진짜 노동자는 입으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손끝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벌어진 이 뜨거운 반전의 드라마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군가는 45조 원이라는 탐욕을 앞세워 국가의 심장을 멈추려 했지만 결국 이 나라를 지켜낸 것은 묵묵히 현장을 지킨 우리 기술자들과 흔들리지 않는 경영진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승리는 단순히 삼성이라는 한 기업의 승리가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구고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평생을 헌신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그 정직한 노동의 가치가 거둔 승리인 것이죠. 어르신들께서 춥고 배고픈 시절에도 기술이 국력이다라며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누비셨기에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구어 놓으신 이 위대한 토대 위에서 삼성은 그 어떤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며 우리가 참 잘 살았구나, 대한민국 기술력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로 그 자부심을 나눠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지혜와 응원이 담긴 한마디가 이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여러분의 헌신은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영광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어르신들, 이제는 여러분이 일궈낸 이 풍요로운 나라의 품 안에서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건강하시게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부심이자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감동 코리아였습니다.